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안연 제12편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애공이 문어 유약왈 연기하야 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이랬습니다. 애공이라고 이제 당시 노나라의 제후 군주입니다. 그 애공이 공자 제자인 유약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연기하야 그랬는데, 연기라는 것은 흉년이 들었다는, 기근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생산량이 줄었어요. 생산량이 줄다 보니 세금을 많이 걷지 못하게 됐고, 세금을 많이 백성들로부터 못 걷다 보니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다. 용 부족, 쓰는 것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여지하오, 이것을 여하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유약이 대왈 합철호신이 있고 그랬죠. 요 합자는 이 글자는 아니 불자, 어찌 하자하고 아니 불자하고 합해 놓은 글자입니다. 하불, 하불. 그래서 어찌 아니 할 합이라고 하죠. 요 글자를 어찌 아니 할 합, 이렇게 이 글자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어찌라고 한번 해석을 하고 뭐뭐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번을 또 한 번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호라고 이제 의문형 조사가 어미에 붙어 있으니까 어찌 뭐뭐하지 아니하시니 있고, 이렇게 두 번을 하불이를 두 번을 해석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여기 이제 철자가 들어 있는데, 이 철자는 통할철입니다. 통할철. 관철시키다 뭐 할 때 철이에요. 철두철미라고 할 때도 저 철자를 써요. 머리에서부터 꼬리에까지 철두철미, 머리부터 꼬리까지 빠뜨림 없이 관통해서, 이런 의미도 되고, 철저하다 할 때도 저 철자를 써서 밑저자까지 해서 밑바닥까지, 이런 뜻이에요. 요 저자가 바닥 저자, 밑 저자니까. 그래서 통할 철자인데, 여기서의 이 철자의 의미는 뭐냐면 철법이에요. 철법. 그러니까 저게 농지를 백성들한테 분배를 해주고, 국가에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농사지은 결과물에 대해, 수확물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의 세금을 걷어갈 것인가 하는 그 토지 제도에 관한 것이 철법입니다. 그런 토지 제도 중에 하나가 철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철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요 정전법이에요. 정전법. 그래서 이 정전법을 좀 보시면, 정전법은 이제 정전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이제 논어 말고 맹자에 가면 맹자가 정전법에 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농지를, 즉 밭을 우물정자 형태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해서 정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구역을 9개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으면 9개가 나옵니다. 9개의 사각형처럼 생긴 이런 토지가 나온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8개를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는 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전의 규모가 이제 백묘, 묘,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무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100묘씩 100씩 나눠준다고 이제 해보죠. 100씩 나눠줍니다. 이 토지의 크기가 면적이 100이에요. 100, 100, 100, 100. 그래서 가운데도 똑같이 100이죠. 그래서 정전법의 이 정전은 모두 900묘입니다. 900묘인데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8개를 8가구에 각각 100묘씩을 나눠주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이 100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면 가운데 있는 100묘 중에 2.5씩을 8개를 다시 지정을 해서 이것을 각각의 가정에다가 또 줘요. 2.5씩을 또 줘서 이것을 뭘 하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사전에 농사를 지을 때 여기서 여기다가 임시로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농사에 전념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게 허허 벌판에 지금 있는 거라서 이게 농사 지을 때는 여기에서 밭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만 겨울에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마을에 자기 집들이 또 있어요. 2.5씩의 그 면적에 해당하는 집이 여기가 또 있고 요거는 이제 농사를 안 지을 때 가서 사는 거고 요거는 농사를 지을 때 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여기로 나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농사에 전념을 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살으라고 또 토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2.5와 2.5가 합해서 5묘가 됩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 오묘지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묘지택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5씩을 8개를 합하면 이게 20묘가 됩니다. 그러면 20묘를 다시 이 사전들에다가 이제 준 셈이 되고 나머지 80이 남겠지요. 이 80을 공전이라고 해요. 공전. 그러면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집이 있다. 그러면 이 8가구가 이 80묘 공전을 공동으로 경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밭은 각자 개별적으로 하고 그래서 요것은 8집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생산, 수확물을 전부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가가 가져가고 여기 사전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각각의 가구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가구, 2번 가구부터 8번 가구 각각의 가구가 자기 집 100에 대한 농사를 짓고 80묘를 8집에서 분산해서 공동으로 경작을 하니까 나누면 10묘씩 짓는 셈이 돼요. 그러면 110묘에 대한 노동력이 각각의 집들이 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0묘의 노동력을 들이고 세금으로 내는 것은 내가 지은 10묘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러면 110분의 10. 내가 애써서 일을 한 노동을 한 총량이 110인데 그중에 100은 내가 갖고 10만큼만 국가가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퉁쳐서 10분의 1, 10% 각각 가정의 노동력의 10분의 1만 국가가 가져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요것인데 요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이 백성들의 노동력이 전부 다 들어와서 농사 지은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이라서 저것을 통할철자 철자를 써서 철법이라고 해요. 이 철법.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철법의 기본 구조인데 그러니까 10분의 1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철법을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니까 10분의 1만 백성들에게 10분의 1만 국가가 가져가라고 하니까
애공이 뭐라고 했냐면 2도 5유 부족이언이 여지하기 철야리요 그랬죠. 2도 2라고 하는 요 2자는 10분의 2를 말해요. 그러니까 각 가구의 노동력이 10이라 그러면 10의 2, 20%를 국가가 가져가더라도 오히려 부족한데 국가가 쓰기에. 왜냐하면 지금 전국 춘추시대니까 전쟁을 수행을 해야 하니까 이게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백성들한테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가도 부족한데 여지하 어떻게 기철야리요 철법을 쓰겠냐. 10분의 1만 걷어가라고 하는 이 방법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약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장은 그렇게 당장은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백성이 족이면 군 수교 부족이며 백성이 부족이면 군 수교 족일이 있고 그랬어요. 백성이 풍족하면 군주가 숙, 여, 부족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이 풍족하지 않으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풍족할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사는데 국가가 가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가난한데 국가만 부자일 수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당장은 작년보다 올해 세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 결과로 백성들이 풍족해지면 나중에 가서는 그게 멀리 내다보는 관점에서 보면 백성들이 풍족해지면 국가도 역시 풍족해지는 거지 국가만 가난해질 리가 있습니까? 근데 백성들을 지금 당장 쓰는 게 급하다고 백성들을 닥닥 긁어서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백성들이 이제 못 견디면 어디에서 그러면 세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당장 어렵더라도 백성들이 살게 해줘야. 아니 20%를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 오히려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늘 있는 얘기죠. 현실과 본질 둘 중에 어디에 더 당장이 급하고 당장이 아쉽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소비를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대책이 없어지게 되는데 당장은 궁핍한 듯 느껴지더라도 예, 그 본질을 살려놓으면 뒷날을 기약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씨나락은 먹지 않는 거죠. 내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당장 배가 고파도 내년 농사 지을 씨나락은 남겨놔야 내년 농사가 있는 거지. 당장 배고프다고 그거 다 밥 지어 먹어버리면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런 이야기나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장 보시죠. 10장. 자장이 문 숭덕 변혹한데 자장이 숭덕과 변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숭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덕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덕을 발전시켜가는 것. 예, 그 얘기를 숭덕이라고 하는 거고, 변혹이라는 것은 요 혹이라는 것은 미혹 혹은 의혹, 미혹 혹은 의혹 할 때 혹이죠. 헷갈리는 겁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헷갈리는 것입니다. 헷갈린다라는 것은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헷갈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본이 없을 때입니다. 기본이 없을 때 헷갈리게 된다. 공자가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본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내가 당면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기본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기본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겉하고 속이 있어요. 겉하고 속이 있는데 속은 나만 아는 거고 겉은 남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덕적인 것을 하는데, 도덕적인 말을 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대단히 탐욕적인 것을 추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그 괴리가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 대단히 도덕적이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해야 되는 거 나는 알겠는데 요거를 못 놓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갈팡질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도덕적이고 여기도 도덕적이고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다. 그러면 헷갈릴 게 없겠지요. 간단하고 명료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다. 나라가 망했다. 폭력적으로 우리나라를 강제 지배를 했다. 일제에 협력을 하면 나한테 이득을 준다는데, 그러면 그거를 내가 속으로는 탐이 나는데 겉으로는 내놓고는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막 복잡해집니다. 내가 하는 말들도 복잡해지고 내가 처신하는 모습도 복잡해지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막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다르고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 다르고 막 복잡해지는데요. 이게 일치되면 간단하고 명료해지는 거죠. 그게 간명한 겁니다. 간명. 근데 이제 거짓을 꾸미고 만들어내고 조작을 하고 날조를 하면 복잡해집니다. 논리도 복잡해지고 행동도 복잡해지고 막 상황도 복잡해지고 막 뭐가 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혹이에요. 혹. 그것을 변별해내는 것. 이 변자는 요 두 개 똑같은 것이 양쪽에 있고 요게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요게 칼도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였는데 이걸 칼로 양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를 딱 잘라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변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숭덕과 변혹에 대해서 자장이 질문을 했는데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충신하며 사의, 주충신 사의, 요것이 숭덕야니라 이랬습니다. 주충신 사의, 충신을, 요 주충신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예, 요 충자는 진기라고 예,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진기. 그리고 요것은 이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에 나를 다 쏟아 부어서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충. 그리고 허가 아닌 이런 가짜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믿을 신이었어요. 그것을 위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충과 신을 위주로, 이것이 충신입니다. 충과 신을 위주로 하며 사의,
의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 의로울 의자는 나오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로울 의자는 요 마땅할 의자가 기본 의미라는 거예요. 마땅할 의. 저것이 적절함. 그 상황의 가장 적절함. 마땅함. 이라는 의미가 의자의 기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이 리자와 반대다. 항상 이 리를 조건반사처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이로울 이자는 항상 사적인 성격을 갖는가 하면 이 의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는 것을, 저것을 항상 의로울 의자가 나오면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의라고 하는 것은 요런 성격, 요런 두 가지 성격, 그 상황의 가장 적절함, 그리고 그것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곳으로 나는 항상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공적인 자세로 어떤 일에 지금 임하고 있다. 그러면 옮겨갈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혹시 거기서 이탈해 있는지 살펴서 거기에서 이탈했다 그러면 자꾸 그 방향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사의예요. 사의. 그러면 그것이 나의 덕을 높이는 방법이다. 덕을 높이는 것이다. 숭덕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혹에 대해서는 애지란 욕기생하고 오지란 욕기사하나니 그랬습니다. 애하고 오를 얘기했는데 무엇인가 그것을 사랑을 한다면 애지중지할 때 애지 사랑을 한다 그러면 욕기생하고 그것이 살기를 바라고 욕기생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잘 살기를 바라겠죠. 오지란 미워한다면 욕기사하나니 그것이 죽기를 바라나니 만약에 그것을 내가 몹시 싫어한다면 미워한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한다는 그것이 살기를 바라고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이 죽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감정이 사랑한다와 미워한다는 감정이 하나의 대상에게 공존한다. 이게 혹이다 그거예요. 응? 하나의 대상을 놓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해. 살기를 바라기도 하고 죽기를 바라기도 해. 그러면 이미 욕기생을 이미 기자는 먼저 해놓고 욕기사 그것이 죽기를 바라는 것을 그 다음에 또 해. 그러면 이것이 혹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게 뭐가 있냐? 백성에 대해서 정치인들한테 임금한테 위정자들에게 사랑하냐?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네? 다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 안 한다는 군주가 위정자가 정치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생으로 가야 될 건데 요거는 이제 사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살기를 바라야 되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는 짓은 다 죽게 해. 사랑한다고 해놓고 세금을 몽땅 걷어가요.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에다가 전부 투입을 해요. 그래 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오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는 짓은 사하고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이게 혹이다 그거예요. 이게 혹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겉으로 그런 거고 여기는 속으로 그런 거죠. 물론 내가 죽이려고 한다고는 안 하죠.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는 그 욕망이, 그 탐욕이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혹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자말은.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성불이부요 역지이인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 애공과 앞에서 유약의 질문 대화 다음에 이것이 있는 것도, 이것이 배치가 된 것도 아마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금이, 국가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이라든가 노역을, 부역을 부과해가지고, 병역을 부과해가지고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왜 혹이냐? 성불이부요 역지이인이라. 진실로 그렇게 함으로써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백성들한테 못 살게 세금을 몽땅 과도하게 걷어갔다고 해서 남들 못할 짓 해서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그 결과로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냐? 못 된다 그거예요. 또한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상함, 괴이함만 취할 뿐이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것만 취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모를까? 잘 되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괴이하다, 이상하다 하는 말만 들을 것이다. 그것이 혹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라도 되면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저러니까 부자가 되는구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 부자도 안 되는데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시경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공자의 말씀에 따라서 시경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아까 그 세금을 거둔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풍자적으로 저 말을 인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하나의 설은 이제 뭐냐 그러면, 원래 이 8글자는, 이 문장은 여기에 들어올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저기 가면 16편에 계시제 16이라고 하는 이 16편에 제경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나라의 경공이라는 임금이 공자 당시에 있었는데, 이 제경공 이야기가 16편에 나오는데, 이 지금 10장 다음에 11장에 요 제경공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경공이 이제 여기 다음에도 나오고 16편에도 나오는데, 원래 이 제경공 16편에 나오는 제경공 앞에 요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12편 11장 앞에 요 문장이 잘못 왔다 라고 그 교정을 해놓은, 고증을 해놓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나중에 16편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